초등학교 3,000명이 석 달 기간 동안에 위험 키워드로 해서 네. 모니터링 된 내용인데 이게 초등학생이라고 네. 할 정도로 센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가장 와닿았던 게 이제 여기서 마약 명칭 GHB라든지 펜타닐, 네. 졸피뎀 네. 등등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마약 이야기를 친구가 했던지 내가 했던지 뭐 검색했던지 드디어 이제 아이빌리브에서 취합했던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대표님한테 받고 놀랐는데 아이들이 연령별로 사용하는 어플도 이만큼 확실하게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주고받는 대화, 검색들이 이렇게 세구나를 이제 자료로 볼 수 있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대략 3개월 정도, 6월부터 9월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3,000명 자녀를 대상으로 저희가 데이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이 어떤 것이냐라는 이제 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뭐 부동의 1등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유튜브. 그렇죠. 그리고 초 1, 2, 3학년에서 부동의 2위가 로블록스. 그러면서 마인크래프트 아니고 로블록스. 맞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이제 올라가면서부터 로블록스는 순위가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4학년, 5학년, 6학년이 되면서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의 순위가 올라가면 점점 이제 소통, SNS 네. 쪽에 소요되는 시간이 고학년이 될수록 더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주로 사용하는 앱 중에서 말씀하신 뭐 트위터나 네. 그런 위험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오케이. 그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뭐 권유, 교육 혹은 막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교육은 좀 필요하다. 적당한 바운더리, 적당한 어플 안에서 놀아야지 사건 사고가 안전하지. 사실 이건 그 과도한 보호주의라기보다는 정말 총이나 칼처럼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어플에 대한 가이드는 필요한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 앱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자녀들이 특히나 이제 아이돌 팬클럽 활동을 하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 이제 접속을 하는데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위험들이 있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은 그래도 가지 않도록 좀 권유하고 부모님들이 교육시켜 주는 게 부모로서 네. 온당한 처사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검색했던 혹은 대화했던 키워드를 맞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데이터들 중에 가장 좀 눈에 들어왔다 이랬던 거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이 데이터 자체도 중고등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3,000명이 석 달 기간 동안에 위험 키워드로 해서 네. 모니터링 된 내용인데 사실 성적인 내용은 우리가 뭐 짐작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뭐 그것도 수위가 세긴 합니다. 네. 이게 초등학생이라고 네. 할 정도로 센데 그것보다도 저는 이제 가장 와닿았던 게 이제 여기서 마약 명칭 GHB라든지 펜타닐, 네. 졸피뎀 네. 등등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마약 이야기를 친구가 했던지 내가 했던지 뭐 검색했던지 해서 이제 부모님한테 알림이 간 사례인데 어떻게 보면은 성적인 이야기는 뭐 조금 수위가 높긴 하지만 마약 이야기는 조금 다르죠. 맞아요. 이거는 이런 내용 혹은 검색을 했다는 거는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로는 아니죠. 그쵸. 당연히. 높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언론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누구나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도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부모님이 사전에 인지하고 자녀가 일탈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나. 맞아. 이게 보면 전에는 보면 구체적이진 않았어요. 자살, 도박, 마약 그러니까 이 정도였거든요. 키워드가. 근데 요즘은 다들 구체적이에요. 마약도 그냥 마약이 아니라 펜타닐, 프로포폴, 케타민, 야바, LSD 이렇게 치고 들어오고 약간 유명한 래퍼 출신 무슨 출신이 막 썰을 풀어요. 내가 클럽 갔는데 GHB로 뭐 했던 썰. 막 쇼츠에 막 릴스에 떠. 그 마약 뉴스에 떴던 게 이거야? 이렇게 타고 넘어오는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게 마치 되게 힙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멋있는 연예인이 이걸 했다고? 그러면 나도 좀 관심을 가져볼까? 게다가 가능해. 구매가 2, 3만 원대야. 디스코드, 텔레그램, 카톡, 뭐 당근 뭐 어디서 구할 수 있어? 가능해? 무기도 주어졌고 금액적인 저항선도 낮아졌고 그쵸. 문화적으로도 수용될 만한 소스가 많고 정말 좀 가이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자살이라는 키워드가 많았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느꼈냐면 애들끼리 막 하다가 뭐 씨땡 지땡 이렇게 욕설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일부 애들이 야 자살 말이 없냐? 이러는 거예요. 흔하디 흔한 챌린지를 말하는 것처럼 막 느껴지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언어에 있어서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저항선 자체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금 그런 접근도 있고 네. 자살 부분은 또 이제 저희 또 교육 전문가분들의 의견 중에서 네. 아이들이 자퇴, 우울 네. 이런 단어를 상당히 많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친구가 네. 수개월 뒤에 이제 자살까지 이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만약에 자퇴라든지 혹은 내가 우울 관련된 네. 단어에 대해서 검색하고 대화한다라고 하면 네. 부모님이 사전에 인지를 해서 아, 우리 아이가 그래도 조금은 위험할 수 있겠다. 지금 심정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있나 보다 하면서 조금 같이 대화를 한다든지 네.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한번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서 꼭 아셨으면 좋겠는 건 제가 경험적으로 만나보면 자살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때 경중에 따라 크게 두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왜 전에 유행했던 실패자기야 챌린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기대에 충족을 못 됐고 아. 별로야.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음악 중에 실패자기야 뭐 이런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 틀어놓고 춤추다가 카메라 이렇게 흔들면서 나는 죽는 것처럼 매트리스 쓰러지면서 나 이걸 찍어서 쇼츠 릴스에 올리는 이런 느낌으로 자살에 대해서 그냥 언어가 좀 편해졌으니까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대표님 말씀처럼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행동까지 이어지는 걸 수 있으니 근데 저는 후자의 경우에는 그거 좀 같이 막아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커뮤니티 그 왜 최근에 우울증 갤러리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쪽에 대한 접근 액세스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런 뭐 링크나 그런 뭐 사이트나 이런 네. 거를 또 알려주시면은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거의 실시간으로 다 적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에 이런 고민한 친구는 그 디시인사이드 내에 이제 우울증 갤러리라는 데에서 아, 그런 사람들끼리 막 서로 아픔 원래는 공유하려고 했던 거지만 그 안에서 또 다시 뭐 가스라이팅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해서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해 그거 봐 내가 너 라이브 방송하면 뭐 하트 둘러줄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우울증 갤러리가 있었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에 그렇게 키워드를 따서 모이는 데가 있나 봐요. 아, 네이버에서 막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그걸 이제 은어로 막 바꿔서 아, 그런 데서 떠드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속 관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네요. 그리고 이 도박에 대해서 사실은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도 엄청 놀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초, 중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도박하는 맞아요. 경우가 되게 많다고. 접근 경우가 불법 웹툰, 애니메이션, 웹소설 보려고 사이트 아, 거기 광고가 엄청 나오죠. 번쩍번쩍하죠. 그렇죠. 거기 뭐 충전 이벤트 막 이러면서 어. 거기에 탁탁탁 로그인, 입금, 걸어가는 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입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걸로 합니까? 아니요, 그냥 현금으로 하는데 현금도 됩니까? 네, 근데 원래 학생은 잘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애들이 그러게요. 다 하더라고요. 제가 만난 애 중에는 1,000만 원까지도 이런 애가 있어요. 원래는 땄었죠. 다들 30만 원, 20만 원을 모아요. 시드머니로 이걸 약간 토토나 이런 도박에. 근데 거기서 잃는 애도 있고 막 연승해서 딴 애도 있고. 그 아이들은 기준점이 1,000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30으로 와. 트라이 했는데 어. 나는 12연승 했어. 난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원금 뭐 내 몫은 1,000만 원쯤이야라고 갔는데 이게 한번 애들 말로 부러진다고 하는데 토사장이라고 표현하고 토사장한테 져서 부러졌어 이렇게 표현. 한 3개 경기를 묶었는데 하나 부러졌다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잃었어. 그럼 얘는 그냥 30을 잃었네 싶어야 되는데 1,000을 잃었다고 생각. 그치, 왜냐면 난 1000까지 찍어봤으니까. 그게 내 원금이다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그래도 손 씻고 나올 수만 있다면 도박은 상대적으로 덜 충격적인데 네, 네. 정말 마약은 네. 손 씻고 나오는 것 자체가 뭐 요새 연예인들도 많이 이슈가 되지만 네. 성인도 빠지면 거의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맞아요. 그래서 괜히 학교에서 마약 교육이나 도박 교육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아이가 꼭 이런 걸 검색하고 알게 될 거라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보여드린 이 키워드들, 리스트들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시대인 건 맞으니까 오히려 우연하게 모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교육의 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모님이 알아야 된다. 우리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모르더라도 네. 그리고 무슨 위험으로 그래도 근처에 가는 것 같다 정도는 알아야 부모님이 사전에 대비를 해서 자녀가 정말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명확한 선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모든 가정의 부모한테만 부여되어야 되는 역할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희 같은 강사도 좀 많아지고 이렇게 관리해주고 믿어줄 수 있도록 이런 툴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열심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빌리브와 와이미 채널을 통해서 성, 미디어, 그리고 아이들의 문화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궁금한 거, 불안한 게 있다면 저희 쪽에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